문재인 정권이 적폐 수사를 표방하고 전 정권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구속하지 않아도 될 죄조차 증거인멸, 운운하면서 구속을 일삼더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적폐 수사에 비춰보면은 분명한 구속 수사감인데도 5개월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그것도 단 한 차례 소환하며 의혹을 사왔다. 그 의혹의 저변은 부동산 투기를 척결한답시고 두 채만 사들이고 거기에 차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 문재인 정권이 유독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두 채도 모자라 20채 이상의 차명 계좌까지 동원하면서 내용을 보도한 언론까지 고소하는 등 큰 소리를 쳐오면서 그가 속해 있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는 물론 검찰에서까지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서 엿보여 왔다. 아마도 소속 정장이나 검찰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짝꿍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들을 주눅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라는 달갑지 않은 호칭까지 붙었던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 5개월에요. 손혜원 의원은 투기 현장인 목포를 오가며 나는 결백하다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권력 실세인 나를 감히 누가 건드려라는 생각에 검찰도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듯하다. 그러니 검찰 조사를 통해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전 재산은 물론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다. 그런데 5개월여 만에 난처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수사에 미적거리던 검찰이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미공개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죄라는 판단을 내리며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여기에 손혜원 의원이 탈당할 때도 원내대표가 호위무사로 동행하며 감싸고 돌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언제 봤냐는 듯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다가는 정권 자체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검찰로서도 정권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공정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판단을 오히려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전 재산을 바치든지 의원직을 내놓든지 하겠다고 전번에 큰소리에서 한 발 후퇴했다. 검찰에서는 배신을 당했지만 재판부는 아직도 권력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는 것 같고 그 자신이 아직도 권력 실세로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만일 재판부에서 순수한 사법적 잣대가 아닌 정치 역학적 잣대로 손혜원 의원의 혐의를 재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정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